1043일 되는 미국 대사관 천민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당 전당대 본격 레이스가 제주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지키면 온 국민들은 마음이 찹찹하고 또 국민의힘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진짜 머리가 아픕니다. 집권 여당 전국을 주도하고 민생을 앞장서서 뭔가 이끌고 해야 될 국민의힘당이 거기에 대표하겠다는 사람들이 나가서 레이스 펼치는 걸 보면은 시의원들도 구의원들도 저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 그것도 지금 3월 8일 날 대표가 되는 사람은 진짜 중요합니다. 내년에 총선을 지휘하고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국회가 정치 독재를 저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리 수가 많다 해도 모든 걸 무시해가면서 저들 멋대로 하는 민주당의 저 정치 독재를 우리는 처음 경험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이렇게는 안 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대한민국도 안중에도 없고 저거들 그냥 이익을 위해서 저거들 식구들 보호를 위해서 그것만 위해서 그냥 막 무대뽀입니다. 무대뽀. 뻔히 저지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놈 한 놈 없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왜 저럴까? 그 원인이 바로 169석이라는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장악하고 저들 멋대로 정치 독재를 5년 해보니까 우리 이렇게 해도 돼. 바꿀 돈은 없어. 오직 전진이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으로 가는 모든 것은 선한 것이야. 거기에 살인도 가능하고 거기에 도둑질도 가능하고 다 그렇습니다. 윤미향 사건만 보더라도 자기가 평생 데리고 있었던 한 여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 재판을 받은 판사가 죽었어요. 왜 죽은지 몰라요. 그 죽음에 대해서 깨끗한 소명이 너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윤미향은 지금 배지 달고 당당하게 전에보다 더 국회의원한테 살이 더 쪘는 것 같아요. 민주당 하는 인간들은 양심이 없고 양심이 없으면 동물과 똑같습니다. 돼지 새끼들이랑 똑같아요. 그런 인간들로 지금 국회가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또 정성호라고 하는 친명계 국회의원이 정진상이하고 김용인가 면회 가서 잘 견뎌라. 이래 가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 견뎌. 뭔 얘기겠습니까? 부지 말고 너희들 잘 지켜라. 살아봤자 몇 년 살겠나. 그런데 너희들 오면은 이재명 대통령 되면 너희들은 진짜 대통령 만나면 공신이 될 거야. 견뎌. 아니 국회의원들은 그런 특별면회 권한도 주는 모양이에요. 이 국회의원들에게 줬던 권한이 너무너무 큰 것 같아요. 도둑놈 범죄자 만나갖고 입맞추기 작업이나 하고 있는 저런 국회의원들, 저런 놈을 처벌할 수 있는 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죄를 짓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당에 있는 정치인들은 멀쩡한 대통령을 왜 자꾸 저거들 선거 레이스에 능력도 안 되면 나오지 말든지 나와갖고 대통령을 자꾸 끌어넣어요.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 내가 당대표가 되면은 내가 당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내년에 제일 중요한 게 그 공천 아니에요. 공천은 투명하게 만들어서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든지 하향식으로 하겠다든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툭하면 대통령 끌어넣어갖고 하고 심지어 거기에 탄핵 발언까지 나오게 만듭니까? 그런 탄핵 발언까지 끄집어내는 사람은 이 소심장이 돼서 그래요. 혹시나 집권되고 난 뒤에 막 흔들리면은 또 탄핵 놓으면 그 부안해동돼 그런 잘못된 패배주의적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또 그랬다 할지라도 또 그걸 갖고 물고 늘어지는 저 인간들 다 지켜보는 국민들이 보면은 한심 낙가무라들이에요. 저런 인간들에게 어떻게 저 당을 맡기겠습니까? 저런 인간들에게 내년에 어떻게 총선에서 승리하게끔 박수를 쳐주고 힘을 보태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서울 시내 여기저기요 현수막을 탁 걸어놨어요. 어떤 거? 민생 파탄, 윤석열 민생 파탄, 김건희 특검하라.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적으로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맞불을 해서 같이 싸워주고 당에서 현수막 달고 이랬는데 관심도 없어요. 당에서는. 맞아요. 응? 당이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 현수막이 무슨 신호를 보내고 있다. 저것도 현수막 정치 투쟁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현수막 정치 투쟁을 같이 맞불 계속 맞불하면 누가 이기냐 합니까? 끝까지 싸우는 자가 이겨요. 근데 여기는 한 번도 안 싸워. 길거리에 나와서
토요일마다 나 저렇게 싸워도 여기는 나오지도 않아. 지난주 토요일 날 뉴스에 나오고 했잖아요.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그 사진, 얼굴 사진 놓고 그다 할수기 하는 애들. 그 북한에 옛날에 김관진 국방장관 놓고 북한 인민군들이 그 총 쏘고 뭐 대금 찌르고 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짓을 해요. 그러면 그런 거 따지고 놓고 보면 저 인간들은 거의 북한을 맨날 들여다보고 있는 간첩도 있고 저 노는 놈들 저 딱 몰아놓고 조사를 하면은 간첩도 몇 놈 잡을 거예요. 태영호 같은 경우는 북한에 있었잖아요. 태영호 의원은 정부 갖고 있는 정보가 이 남조선에 있는 인간들보다 몇 배의 정보를 갖고 있고 또 이 안보, 국방, 외교 자기가 또 외교관이었잖아요. 많은 전문적을 갖고 있어요. 그 태영호 의원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4.3 문제 얘기를 했어요. 4.3은 역사가 지금 뒤집어져 있습니다. 4.3은 반란 폭동이었습니다. 1948년 4월 3일 날 일어났던 반란 폭동. 그거는 바로 우리 이 우파들이 역사 공부를 안 해요. 우리 우파 역사학자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역사학자라도 찾아볼 교수가 없어. 틀림없이 찾아보면은 1948년 4월 3일은 남이나 북이나 정부가 없었습니다. 거의 소련의 지시를 받는 꼭두가시들만 이 남북에 수두룩했습니다. 모든 것은 소련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소련이 왜 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왔습니까?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 겨울 되면 소련은 항구가 얼어버리니까 군함이 못 움직이는 태평양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이 중요했고 이 제일 먼저 한국으로 들어오니까 미군이 들어와서 반반 신탁 통치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소련의 최고 목적은 한반도 통째로 먹는 거였습니다. 모든 지령은 소련에서 다 내려왔습니다. 박헌영이도 소련의 지시를 받았고 김일성이도 소련 대위 출신 아닙니까? 모든 것은 소련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유엔에서 50선거 1948년 5월 10일 날 남한만이라도 왜 남북이 같이 선거하라니까 신탁 반탁해서 맨날 쌈박질을 하고 하니까 유엔에서 남한만이라도 민주정부를 구성하자, 정부를 구성하자 해갖고 그 안이 나오고 유엔에서 관리들이 오고 선거 준비가 치러지고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4월 3일 날 이 남조선 육지는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저기에 선거를 못하게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일어났던 게 4.3 반란 폭동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도 선거 못했잖아요. 2개 선거구. 그래서 200명 뽑아야 되는데 198명 뽑아갖고 그 투표를 못했어요. 그게 반란 폭동으로 역사의 기록으로 기나긴 시간 우리가 공부해 왔는데 어느 날 문재인 이 앞에 박근혜 정부 시절도 그래요.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평화공원 만들고 거기 가서 기념 축사해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북조선에 많이 배웠잖아요. 4.3 북조선에서 모든 게 했던 자료들 다 봤기 때문에 김일성 지시에 의해서 또 김일성 누구 지시 받았습니까? 스탈린 지시에 의해서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너무 극우적 발언을 한다. 이 망할 놈아 너가 극우가 뭔지 아냐고. 이런 놈들이 지금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늘 정치 투쟁에서 역사 투쟁에서 밀려서 이게 질 수밖에 없어요. 제일 큰 투쟁은 정치인들이 제일 큰 투쟁은 역사 투쟁이에요. 역사 투쟁. 역사에서 지는 놈은 역사 의식과 인식이 없는 놈은 정치에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한국 땅에서. 그러니까 윤미향 같은 도둑질 해먹은 년한테 맨날 휘둘리고 역사 인식과 역사 의식이 정확하게 있는 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역사를 잊은 인간에게도 미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당에 있는 인간들에게 역사 인식과 역사 의식이 있는 인간이 누가 있냐 물어보면 내가 볼 때 거의 없어요. 그런 인간들에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한국의 정치 미래가. 국민의힘당의 정치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놓고 보면 태영호에게는 미래가 있다 이거지. 태영호를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뽑아줘야 돼요. 그래야 국회 가갖고 민주당하고 싸우고 북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예측도 가능하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북한에 막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은 제대로 예측하는 인간도 없어요. 태영호는 가능하다. 제가 볼 때 이번에 탈북한 정치인들이 많이 탈북의 몫으로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 그 입성한 국회의원 중에 태영호가 저는 가장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영호 의원 같은 사람을 이번에 남북 통일도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최고위원 되면 국회 통일특위위원장 아니면 국민의힘당 통일특위위원장 이런 몫을 줘갖고 통일에 앞장서는
그런 의원 만들어주고 힘을 실어주면 많은 역할을 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의힘당 정치인들이요, 제발 정신 좀 차려. 응? 여러분들에게 준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거 없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하는 짓이 맨날 그 모양 그 짓을 하면은 진짜 이제는 국민이 정권을 바꿨던 국민이 이제는 정치 교체를 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나서 민주당부터 교체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당부터 교체하는 그런 날이 저는 반드시 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 지망생들이 국민의힘당 들어가서 뭘 바꿔야 돼,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밖에서 뜻을 모아서 국민 여러분, 저 국민의힘당 갖고는 절대로 한국 정치를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입시다 해갖고 그게 100만, 200만, 300, 400, 500만 될 때 일단 국민의힘당부터 바꿔야 돼. 그리고 바로 그 힘으로 민주당을 개박살 내야 돼. 그래서 정치 개혁을 할 때 국회의원들에게 준 특권을 다 폐지시키고, 지금 국회의원 수도 제가 볼 때 300명 많아요. 한 200명, 100명 줄이고. 100명. 왜? 지금 뭐 사이버 공간에서 모든 일이 다 되고 하는데 국회는 늘 필요가 없어요. 뭘 합니까? 맨날 당쟁 싸움이나 하지.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국회의원들이 뭐 도지사가 광역 17명밖에 없잖아요. 그거 도 잘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개 도에 한 사람씩 있어도, 국회의원들이 있어도 뭐 아무 이상 없을 것 같아요. 300명이 뭐 필요 있냐고. 이거 아무 짝에도 필요 없어요. 아무 짝에도. 해외 가서 뭐 영어가 돼, 뭐 일본어가 돼야지 외교를 해. 외교하는 인간도 없잖아. 이 한국의 국회라는 건 대대적인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백해무익하고 한국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한국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을 발목을 잡고 있는 놈들이 정치인들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대적인 정치 개혁을 위한 대대적인 어떤 국민운동이 일어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국민을 우습게 봐도 너무너무 우습게 보고, 국민의힘 당원을 봐도 너무너무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강훈 목사님께서 옛날에 내보고 그 몇십만 명 넣어갖고 국민의힘당을 바꾼다. 그래서 내가 이따가 그랬어요. 안 돼요. 썩은 물에 맑은 물 넣어봤자, 썩은 물 진동 내봤자 그거 절대로 안 바뀌집니다. 안 바뀌잖아.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새술은 어디에 담으랬습니까? 새푸대. 새술을 새푸대 담아야지. 새술을 썩어 잡아준 구인에 나는 거기다 부으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모든 낭비잖아요. 시간 낭비에, 새술 낭비에, 다 낭비했잖아요. 썩은 것은 반드시 잘라내야 돼. 새살이 썩어 보름이 나오는 거기에는 진짜 하나님 아니면 그걸 치유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돼. 좀 그런 거 알아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한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당이요, 민주당입니다. 한국 정치입니다. 한국 정치.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 정치인들을 믿고 한국을 변화시킨다, 이런 생각 버려야 돼요. 진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 이들 정치인들을 믿고는 도저히 대한민국을 오늘의 이 경제 위기, 경제 빙하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와 함께 갑시다 해갖고 다른 길로 가야 돼. 다른 길로. 윤석열 대통령부터 많은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럼 많은 국민들이 다 따라갈 겁니다. 답이 없어요. 답이. 어젯밤에는 종창아재 애국자 밤을 새웠고, 아침 일찍 우리 송아재 또 곽은경 TV 나와서 아침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람이 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